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이 감자칼을 여러분한테 소개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제가 25세 처음 이 감자칼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고모님 집에 갔다가 고모님이 당시에 이런 감자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깎고 이랬을 때예요. 그런데 그 고모님 댁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뾰족한 지금 어디 뾰족하게 생긴 걸로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쳐서 깎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고모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고모님 그거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누가 선물을 사왔다 그러면서 그걸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모 그러면 그거를 저를 주시면 제가 평생 우리 고모님 그 감자 깎는 칼을 안 사게 내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야 네가 이걸 무슨 재주로 만드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 재주는 제가 한번 펴볼 테니까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인생은 그때 바뀌었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를 사실 고모님 집에서 며칠 놀려고 갔었는데 그걸 주신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걸 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 모양이 우리 어릴 때 고무줄로 이렇게 새총 만들었던 그런 거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걸로 이렇게 탁탁 치는 거를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날만 이렇게 뺐죠. 빼가지고 그 새총 만들도 그러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소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날을 여기다 이렇게 껴봤어요. 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감자를 한번 이렇게 깎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깎이는 거야.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새총처럼 만드는 게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든지 칼질도 이렇게 안으로 몰고 들어오고 뭐 빗자루로 빗질을 하더라도 저 대문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몰고 들어옵니다. 그거를 왜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그 습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상대를 생각하는 배려였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칼을 깎아도 바깥으로 이렇게 깎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안으로 깎아요. 이렇게 과일을 깎아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깎다가 손을 다쳐도 내가 다치지 상대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는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그런 배려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 사람들이 뭐 남을 배려 안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 하여튼 이 습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배려 차원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감자칼을 지금까지 제가 올해 64살인데 저는 60살부터 백수가 됐습니다. 25세 이제 처음 이거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금형은 이제 두 번째 바뀌었는데 첫 번째 것은 이제 너무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몰드를 폐기를 시키고 이제 요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이렇게 요 모양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걸 가지고 한 2천만 개 정도를 팔았으니까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저의 인생을 바꿔준 겁니다. 25세 거한금속을 창업할 때 이걸 가지고 창업을 했고 이거로 인해서 지금 주방용품을 약 한 400여 가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저의 모든 인생을 백수로 가는 지름길을 요 녀석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주방용품에서 가장 과학적인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런 감자칼 예전에는 감자 깎을 때 이렇게 숟가락으로 깎던 거 이것처럼 이렇게 빨리 깎아지는 게 없겠죠. 이렇게 이렇게 사실 이런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시눈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돌려서 쫙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빠지고 러시아제가 처음 진출했을 때 가장 많이 팔았던 게 러시아에서도 이 감자칼을 가장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런 오이 같은 거 뭐 감자 깎는다 그래서 감자만 깎는 게 이런 오이 자 이렇게 저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이 깎지만 말고 이런 게 껍질을 껴가지고 이렇게 오이 마사지 같은 거 이런 거 또 감자도 깎아서 감자도 깎아서 이렇게 감자 팩 뭐 이렇게 팩도 하고
이렇게. 뭐 이게 얇게 깎아지기 때문에 두께가 일정하게 깎아지기 때문에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뭐 팩도 해도 되고 마사지 이렇게 오이 마사지 뭐 이런 거 집에서 이런 걸 해주시면 또 어머니한테도 해주고 또 나도 이렇게 껍질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이런 마사지 같은 거. 뭐 그리고 또 이런 당근 같은 거. 그냥 저는 진짜 지금까지 뭐 주방용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서도 저는 지금도 이 감자칼을 제일 사랑해요. 정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요 감자칼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게 또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거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형태를 갖추려고 하면 소나무로 제가 이걸 만들 때 최초로 이제 소나무를 이렇게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여기는 좀 이렇게 선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잡으면 힘이 좀 더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소나무로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갖췄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걸 수 있게끔도 하고 또 그 감자 같은 걸 깎으려고 하면 이렇게 눈도 파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이제 소나무로 쫙 깎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깎은 걸 가지고 이제 그 금형집에 이게 사출 몰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올 수 있게끔 사출 몰드를 팝니다. 그래가지고 쏘면은 1분 정도, 1분 한 10초 만에 이런 게 한 4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툭툭 떨어져요. 그 기계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칼라도 이제 뭐 이거는 블랙인데 이제 화이트도 만들고 뭐 칼라별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제 브랜드가 이제 짜이언트인데 이런 짜이언트라는 브랜드도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서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컬러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블랙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때가 흰색 같은 거는 때가 많이 타고 그러니까 블랙 컬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요거는 이제 손잡이고 요거를 직접 깎을 수 있는 요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칼날인데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여기 연마된 부분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공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게 T가 이제 0.8T 스테인리스 0.8T를 이렇게 그 막기로 계속 감아진 거를 금형을 파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휘다라는 걸 통해서 땅땅땅 치면서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요런 모양의 형태가 딱 갖춰지면서 떨어지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열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 소재는 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약간 그 말랑말랑한 그러니까 요런 거로 따지면 말랑말랑하다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서 열 처리를 해야 이렇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야 뭐 어떤 과일을 어떤 호박을 이걸 호박 껍질 같은 경우에 경도가 상당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열 처리를 해놓게 되면 이건 뭐 거의 만년 묵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재련 기술이 워낙 뭐 포함제체나 이런 데서 좋기 때문에 우리가 딴 나라보다도 훨씬 더 소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이제 한 다음에 이게 약 한 1100도 정도에서 무산화 열 처리를 해가지고 그 1100도에서 열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여기를 연마를 하죠.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 연마 기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각도에 따라서 두께가 얇고 두껍게 깎는 거를 요 각도가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가장 그 잘 깎이고 가장 그 부드럽게 깎일 수 있는 각도가 뭐냐를 생각을 해서 요거를 나름대로 이제 저만의 어떤 그 노하우겠죠. 그래서 그걸 선정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깎고 그 각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연마를 하다 보면 이물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끼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게 되면 열 처리하게 되면 표면이 거의 뭐 시커먼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표면을 전해 연마라고 합니다. 전해 연마를 한다는 건 이제 그 큰 통에다가 이제 전해 액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를 집어넣으면 요 표면에 있는 녹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띄어내요. 띄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도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의 원 소재의 그 소재가 나올 수 있게끔 그 겉표면을 다 띄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그런 스테인리스의 본 컬러가 나오죠.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이런 몰드를 찍어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움직여 줘야만 돼요. 그래야 그 예를 들어서 뭐를 깎더라도 껍질이 쉽게 툭툭툭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여기가 그 칼 날에 가서 이 껍질이 밖에 있으면 또 빼내고 이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이거를 지금 뭐 만들어서 뭐 저는 뭐 집에서 잘 쓰고는 있지는 않지만서도 가끔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일부러 무도 깎아보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저는 너무 이거 정말 너무 과학적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렇게 아니 그냥 뭐 필요한 대로 그냥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쓰면 되니까 전 그래서 지금 뭐 주방용품 한 400여 가지를 만들고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뭐 이거 볼 때마다 저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60살까지만 일을 한다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0 넘어서부터는 제가 그야말로 백수 중에 백수, 왕백수가 내가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백수의 지금 길을 지금 제가 가고 있는데 그 왕백수의 가는 길을 만들어준 녀석이 바로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백수의 가는 길을 만들어준 요 녀석 여러분들한테 소개 좀 하려고 오늘 또 이렇게 두서없이 떠들어 봤습니다.